멀티레벨 컨비네이셔널 회로를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모듈에서 공부할 내용은 멀티레벨로 표시된 논리 회로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불린 익스프레션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2레벨로 쫙 표시하는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관점에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웨이브 폼을 그려가면서 분석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을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회로의 기능을, 그 회로의 식을 찾아내는 방법이죠. 이건 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회로의 전체 입력,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인풋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력 방향으로 분석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출력에서부터 입력 방향으로 식을 점점점 구체화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웃풋에서 인풋 방향으로. 논리 회로를 하나의 블랙박스라고 놓고 봤을 때 이 블랙박스로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값들이 있고 이 블랙박스에 나오는 값이 있죠. 이 들어가는 값을 프라이머리 인풋이라고 하고 나가는 이 출력 값을 프라이머리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머리 인풋 프라이머리 아웃풋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그젬플은 입력에서 출력 방향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입력에서 출력 방향으로 분석할 때는 논리 게이트들, 각각의 논리 게이트들이 그 입력 신호들만 가지는 논리 게이트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출력 방향으로 이제 식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P3는 지금 식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P1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아직은 할 수가 없어요. P1이 어떤 식인지 알려질 때까지 P3는 분석할 수가 없는 거고요. P4도 분석하려면 P2를 필요로 하는데 P2가 프라이머리 인풋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P2를 구하기 전까지는 P4를 구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라이머리 인풋의 함수로 표현된 그 게이트들로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즉 P1과 P2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P1은 X2, X3를 AND한 겁니다. 그래서 P1은 찾아냈죠. P2는 X5하고 X6를 OR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분석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 분석한 걸 가지고 P3와 P4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P3는 이제 P1과 X1에 OR로 되어 있고요. 앞에서 구한 P1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요. P4도 X4와 P2로 P2의 AND로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데 앞에서 구한 P2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식을 얻어내겠습니다. 이제 P5는 P4에다가 X7을 OR을 한 것이고요. 역시 위에서 구한 그 P4를 대입을 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F를 이제 얻어내는데 F는 P3와 P5의 AND가 되겠고요. 그러면 P3는 앞에서 구한 이걸 이용하면 되겠고 P5는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하면 이 두 개를 AND로 연결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전개를 완전히 풀어주면은 2레벨 로직으로 풀어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종 sum of product가 나오겠습니다. 자, 전개한 결과는 여기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함수 f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출력에서 시작해서 입력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식을 전개해
해 나가는 것인데요. 자, F는 여기서 얘에서 P9과 P10의 OR입니다. 그리고 P9은 다시 P1, P6 AND죠. 여기까지. 그 다음 P10은 P7하고 P8의 AND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분석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P1, P6, P7, P8을 각각 다시 또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P1은 X1, X2, X5의 OR입니다. 여기 P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P6는 P6 AND인데 P6는 여기에 P6가 있죠. P4와 P5의 O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7과 P8을 찾아야 되는데 P7은 P1의 낫이고요. P8은 P6의 낫이 되겠습니다. P8은 P6의 낫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또 풀면은 P1의 바는 자 여기에 보면 P1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X1와 X2와 X5의 바 이렇게 되는데 드모르강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6의 바인데 P6의 바는 P6가 여기 있잖아요. P4와 P5의 바가 되겠고 이것도 역시 드모르강의 법칙을 쓰면은 P4 and P5, P4의 바 and P5의 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6의 바와 P1의 바를 찾아내서 여기 대신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P4와 P5가 있는데요. 이 P4와 P5는 여기에 보면은 각각 X3와 P2의 AND가 됩니다. 그리고 P5는 또 P3와 X4의 AND가 되고요. 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P2를 이제 P2를 X4의 바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X1, X2, X5 괄호하고 X3, P2인데 P2 대신에 X4의 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O와 X4하고 P3인데요. P3는 X3의 바입니다. X3의 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R을 하고요. X1 바, X2 바, X5 바, 그 다음에 괄호하고 P4의 바. 여기 P4 함수가 있는데 그 P4의 바를 구하면은 자 일단 먼저 P4를 구하면요 X3 and X4의 바가 되겠죠. 그것의 바입니다. 그 다음에 P5의 바인데 P5의 바는 P3의 P5는 일단 P3와 X4의 AND인데 P3는 X3의 바죠. 그러니까 X3의 바 and X4 전체의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여기는 전개를 하면은 X1, X3, X4의 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X1, X3의 바, X4
다음에 x2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x2, x3, x4의 바. 또 이렇게 하면은 x2, x3의 바, x4. 그다음에 x5를 곱하면은 x3, x4의 바, x5.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x3의 바, x4, x5. 이렇게 전개가 됐고요. 요것들을 전개를 끝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따라오는 걸 전개하면은, 자, 먼저 이 안을 전개를 먼저 하면요, 요것이 x3의 바 5와 x4, 그리고 x3 5와 x4의 바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전개하면은 x3 x4 바의 5와 x3 x4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풀면은 더하기, 자, 더하기 요것들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곱하는 거니까 x1 바에 x2의 바, x5의 바, 그 다음에 x3의 바, x4의 바와 x1 바, x2 바, x5 바, 그리고 x3, x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얻어낸 식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해낸 결과식이 되겠습니다. 자, 불린식을 일일이 이렇게 전개하는 것 외에 또 다르게 멀티레벨 회로를 분석하는 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D나 OR로 된 회로도 분석하는 것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NAND나 NOR 같은 형태로 된 식이 분석하기는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식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회로들은 우리 앞에서 NAND나 NOR로 변형하는 그 방법들을 배웠는데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example 3번에 NAND로만 이루어진 회로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자, 우리가 NAND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요것도 NAND지만 이렇게 된 것도 NAND다. 왜냐하면은 드모르강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요 NAND를 요런 모양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면은 여기 이제 요렇게 모양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버블이 이제 인버전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버블 두 개가 서로 만나서 서로 상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쇄가 되고 나면은 이거는 그냥 평범한 AND와 OR의 결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 있는 버블들 남은 것들은 변수로 옮겨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AND로 바뀌었죠. OR로 바뀌고 NAND가 AND 또 여기 OR가 NAND가 이번에 OR로 바뀌고요. 여기 이제 바가 붙는 거죠. x3 대신에 이 버블이 x3로 가고 여기 버블이 x5로 가서 x3 대신에 x3 바, x5 대신에 x5 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식을 전개하기가 수월해지는데요. 뭐 아웃풋에서 인풋 방향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자, 여기는 인풋에서 아웃풋 방향으로 볼까요? 여기는 x1 and x2고요. 여기는 x1, x2를 AND 한 거에다가 x3의 바를 OR을 한 거죠. 이거 하고 이제 여기서는 x4를 AND를 한 거죠. 즉 요 식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x5 바를 OR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전개하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전개하면은 x1, x2, x4 그 다음에 x3 바, x4 그 다음에 x5 바는 그대로 오고요.
이런 식으로 버블을 이동해 가면서 좀 더 우리가 분석하기 쉬운 형태의 게이트로 AND나 OR 게이트로 만들어서 식을 전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그젬플입니다. 좀 더 복잡하게 보이는 건데요. 여기는 노아와 낸드가 섞여 있네요. 자, 이 버블을 이동하는 것이 힌트입니다. 자, 여기에 버블을 이제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요 버블하고 만나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일단 오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오화로 만들고 버블을 지우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상쇄가 되겠고, 요 버블은 여기에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 버블은 없어지고 여기에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요 버블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 동그라미를 두 개를 붙이고 여기에 바를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노아하고 요 노아하고를 붙여야 되는데 노아를 엔드로 만들고 버블을 이렇게 붙여서 얘하고 이렇게 상쇄를 시키고요. 이건 없애고 여기에 바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P1부터 이 P1식이 X2 AND X3의 바인데 여기 입력 쪽에 인버전이 있으니까 바에 바가 돼서 그냥 X2 AND X3가 되겠죠. P1은 그리고 P2는 OR 게이트인데 P1 OR X1 바니까 P1이 X2 X3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1의 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3는 X4의 바 여기 OR가 있죠. OR와 여기 X3의 바, X4의 바, X3의 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OR니까 이거를 OR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4는 X1의 바, X2, X3, OR X3의 바, OR X4의 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AND가 마지막으로 있으니까 X5의 바를 AND를 해줍니다. 이 전체에다가 F는 X5의 바를 곱해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1, X5의 바와 X2, X3, X5의 바와 X3의 바, X5의 바, X4의 바, X5의 바. 이래서 함수 F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분석입니다. 수식 전개 대신에 시뮬레이션으로 주어진 멀티레벨 회로의 진리표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프라이머리 인풋이 X1과 X2 두 개가 있으니까요. 이 회로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테스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X1, X2의 경우가 00, 01, 10, 11 네 가지 경우가 있고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실제 시뮬레이터를 써도 되고 아니면 사람이 지금 매뉴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중간값의 변화를 알아야 되니까요. A하고 B라는 중간값을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X1의 바고요. B는 X1 and X2가 됩니다. 얘는 X1의 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X1 그래프를 뒤집어 주면은 A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X1과 X2를 AND 한 것이 B가 되는데요. 두 개가 다 1인 요 구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A와 B를 OR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A, B 중에 한 곳이라도 1인 부분이면은
F가 1이고 둘 다 0일 때만 0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웨이브폼이 얻어졌습니다. 즉 00일 때는 1이고 01일 때 1이고 10일 때 0이고 11일 때 1이 되는, 그래서 이런 진리표가 이제 궁극적으로 얻어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논리 회로도가 있는데 여기에도 입력이 x1, x2고 출력이 g인데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어플라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시뮬레이션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x1, x2에다가 00, 01, 10, 11의 순서대로 입력을 가하니까 여기 출력이 1101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에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인버터의 출력이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 00일 때는 1, 입력이 01일 때는 1, 10일 때는 0, 11일 때는 0 이렇게 되고, 이것과 x2를 OR을 하면은 이런 값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수 g를 위한 진리표를 얻었더니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함수 f를 위한 진리표가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이퀴벌런시를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이밍 다이그램, 시뮬레이션을 통한 타이밍 다이그램 통해서 두 개의 분리 네트워크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 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입력이 바뀌면은 출력이 즉각적으로 바뀐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